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그런데 뭐 방학을 해도 온갖 학원 다니느라 학기 중보다 더 바쁘다 이런 학생들도 많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환경방학 선포식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마음을 키우게 하자, 이게 목표라고 하는데, 속칭 자연 결핍증에 걸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짜 환경방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 맡고 있죠, 이 영장류 학자 김산하 박사를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환경방학 선포식 보니까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네, 환경부가 환경 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꽤 사실 몇 해 전에 시작을 한 건데,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오랜만에 이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반가운 일 아닌가요, 이거? 예, 반가운 일이죠. 특히 그런 주제를 아예 예전에 탐구 생활 뭐 이런 걸로 보통 많이 했었던 방학을 환경이라는 컨셉으로 한다. 참 반가운 일인데 과연 좀 잘 될까라는 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그 탐구 생활이라는 얘기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옛날에 진짜 곤충 채집 숙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일기도 맨날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뭐 좋은 책 독후감도 있고, 주제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하라는 활동들을 쭉 보면 그 안에 환경 관련된 것들이 꼭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곤충 채집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떤 때는 바닷가 가서 그 조개라든가 이런 거 좀 모아오기도 했죠. 네. 그런데 아예 이제는 환경 방학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조금 더 전면화해보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좋은데, 저도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봤더니 일단 가장 좀 문제점 또는 약간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뭐죠? 방금 그 탐구 생활에서는 곤충 채집이랄까 자연을 접하는 것이 좀 주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물자를 아끼는 쪽으로 완전히 치중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환경부니까 환경 보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기물 문제 뭐 이런 거. 네, 재활용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물 아껴 써야 되고 전기 아껴 써야 되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행동으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나중 단계에 해당되는 얘기죠. 애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것들을 보면 너무 좀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환경을 자원으로. 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자원은 환경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환경 방학이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물과 어떤 전기와 뭐 종이와 이런 거가 거의 대부분이 된다면 내용에 애들이 느끼기도 환경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애들은 어쨌든 간에 뭐 좀 편한 것보다는 좀 불편함을 하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게다가 만약 부모가 충분히 한다면 좀 다행이지만 부모가 안 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애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그냥 투쟁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이상한 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은 자원이기도 하지만 자원으로서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뭐 폐기물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끔 해주는,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네, 이유를 알리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 이유를 자기가 속한 그 가정과 사회에서 그 이유에 대한 공감이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나중에 혼자서 방학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들었다, 환경이. 그렇죠. 근데 그 병에 든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좀 약간 모순되기 때문에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른들이 되게 잘못한 걸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건가? 이게 좀 희한한 구조가 그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을 사실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려면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파괴를 많이 했고 지금 얼마나 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자연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판을 해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잘 없죠. 그 환경방학 커리큘럼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잘 없고, 사실 이 부분은 부모님들하고 잘 얘기가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실은. 인간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했는지, 기후변화는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빠졌더라. 왜냐하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고, 어른들도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물론 개인의 삶에서도 딱히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아꼈어? 우리가 실은 이걸 많이 망가뜨렸어 그래 하면 교육을 하는 주체가
전체를 망가뜨리고 그걸 좀 주워 담으려고 하는 약간 이런 구조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의식에 대한 사실 고민이 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반성할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연의 소중함도 일으키고 이래야 되겠죠. 그럼 조금 그 대안적으로 네. 환경부가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환경 방학이면 좋겠다라고 네. 김 박사님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청주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다 다녀왔는데 굉장히 거기는 좀 넓고 자연도 특히 주변 그 도심은 아니지만 주변부로는 풍부해 보이는데 일단 그 실제 자연에 가서 이 여러분이 어떤 때는 좀 이거 좀 불필요한 곳이 아닌가 아니면 뭐 무슨 카페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단 알려줘야 됩니다. 자연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여기 자기가 산 아파트 동네에 없는 거 많이 보이죠? 하면서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것들에 눈을 열게끔 해주고 감각이 열리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한 이유도 사실은 이런 뭐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충돌 지점도 있고 애들한테 그런 말이 어렵다고 생각되시지만 사실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어린이 책 중에서도 이런 걸 다루는 것들도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어느 정도는 좀 전제를 깔아줘야 뭔가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가 애들한테도 그 부지불식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천 상황으로 나가야 되겠죠. 네. 그 왜 자연 결핍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정말 맞나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 단어는 그 리처드 러브라는 사람이 처음 그 책을 쓰면서 제안한 컨셉인데 아직 임상적으로는 증명이 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것을 하나의 병리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만 다만 증상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증상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은 어떤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그 집중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 저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핸드폰을 쳐다보고 누구 남들한테 시선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고 가만히 관찰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폭력성도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고. 폭력성. 그다음에 이제 불안증 이런 것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 심지어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사실 그 현상들이 결국엔 자연 결핍증 현상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경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집중력 저하, 폭력성, 불안증, 우울감 그런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수 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연 그런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대지라고 그리고 할 게 없네.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영어에서도 middle of nowhere라고 그냥 이상한 데 중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눈앞에 사실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주의력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상한 데 와 있나 하면서 한탄하고 열받아하고 이런 것들로 결국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네, 할 게 없네 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가까운 자연 속에 데리고 가서 여기 많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우선 첫 번째군요. 그렇죠. 게다가 사실은 집 근처에서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너 오늘 야생동물을 봤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봤다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까치 야생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비둘기도 야생동물이고 직박구리도 야생동물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랍니다. 저게 야생동물이네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행동만 알려줘도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식의 눈을 틔우게 해주는 기회는 주변에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집 근처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장에서 좋은데 그리고 좋은데 데리고 가면서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려주고 그 가치 부여를 선생님과 부모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동물원이나 수목원 이런 데는 어때요? 그런 데는 좀 괜찮지만 동물원은 또 동물원 나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갇혀 있는 그냥 천연적인 세팅이 아니고 거기에 동물권과 동물 복지 문제가 있고 잘 돼 있는 동물원도 있지만 드물고 그래서 그냥 동물 자체한테 집중하는 것보단 동물의 자연스러운 세팅 안에 있는 동물 그래서 수목원이 훨씬 낫습니다. 일부러 그 주변 공원에도 가서 참새라든지 박새라든지 걔네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파트 안에서는 좀 부족해요. 아파트는 보통 조경회사에서 그냥 심은 것들이라 거의 사는 게 없고 그래도 근린공원 정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무슨 동물 축제 각 지자체마다 또 지자체마다 생태 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또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그런 데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데 거기에 사실 동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체험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동물축제 관련된 행사를 하나 했었는데 많은 동물축제가 실은 동물을 이렇게 그 천연적인 상태에서 생태를 접하고 그걸 의미하거나 유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잡고 나중에 죽여서 먹고 이런 거에만 치중이 돼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고요. 산천어 축제 같은 게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산천어의 생태나 이런 건 아무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낚아서 그 자리에서 구워 먹는 건데 그런 걸 보고서 환경방학과는 사실은 아주 맥이 다른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환경방학 어차피 시간도 많다면 게다가 근데 보니까 환경방학 커리큘럼 안에 이제 여행에 대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행지를 보통 애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하죠. 어른들이 하죠. 그래서 그 정보 수집에서부터 어른들이 함께 예전에 탐구 생활은 좀 애가 혼자 뛰놀던 시절에서 아이한테 혼자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일기는 엄마가 쓰는 경우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의 이제 환경방학을 온 가족이 동참해야지만 되는 거고 네.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평소에 좀 덜 했더라도 이번에는 같이 좀 동참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그 휴가 여행 관광 명소 네. 해수욕장 네. 뭐 아니면 무슨 물놀이장 네. 뭐 이런 데들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관광 명소도 가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 자연이 있는 거죠. 있죠. 게다가 아까 물놀이장 말씀하셨는데 특히 해변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변가에도 너무너무 생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령 항상 보면 갈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해변가에서 물놀이를 즐겨도 한 가지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갈매기를 날리는 행위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친해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갈매기가 쫙 앉아있는 데를 막 달려가면 가까이 있는 갈매기부터 푸드득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치 어떤 무슨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광경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주 폭력적인 장면이에요. 쫓아버리는 거죠. 쫓아버리는 거고 그 갈매기들은 거기서 체온 조절하고 쉬고 이제 좀 있다가 사냥하기 전에 이제 자기를 가다듬는 상황인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마리에 있는 갈매기를 한 명의 어린이가 그냥 잠깐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 날리는 행위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반환경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그 해변을 가도 그런 걸 안 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쟤네를 안 날리면서 봐. 쟤네는 저러니까 편히 쉬고 있잖아. 저거를 쌍안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보람을 일깨워 준다면 그냥 그 똑같이 해변에서 놀아도 정말 다른 친환경 해변이 될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네, 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기본 상식을 동원해도 됩니다. 누가 봐도 좀만 생각해 보면 쟤네가 싫어서 도망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좀 이제는 좀 환경 방학을 하신다면 비록 그 휴가로 가시는데 뭐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눈을 열고서 저거 좀 아니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찾아와도 됩니다. 네. 그 유니세프의 아동의 12가지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뛰놀고 거기에 어떤 야생성, 어떤 자유 이런 걸 만끽하면서 특별히 짜여져 있지 않는 어떤 프로토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그 권리가 있으려면 결국 있어야 될 곳은 당연히 자연이죠. 그렇죠. 들판이 됐던 숲이 됐던 간에. 그래서 그거를 익숙한 그 사람은 그 권리를 누리다 보면 결국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본인이 나중에 또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권리를 누리고 있나요?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죠. 뭐냐면 뭐 운동장 이런 데 겨우 그것도 이제 막 시간 텀을 예약을 해서 가고 뭐 아무리 스포츠 센터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뛰노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 이 재단에서도 이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갯벌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갯벌 체험. 네, 이건 뭐 요즘 굉장히 많긴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요즘에 하는 갯벌 체험은 다 발로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갯벌 안으로. 그래서 막 잡죠. 조개를 캐고. 그래서 그 잡는 행위가 근데 게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갯벌은 부드럽기 때문에 발로 밟으면 밑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많이 밟은 갯벌과 덜 밟은 갯벌 사이에 동물들이 피해 정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네, 거기 안에 있는 농개들이 밖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갯벌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단 아주 좋은 예쁜 그 필드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스케치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적는지를 알려주고 뭘 볼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뭐 다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기 바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내면서 적고 이런 걸 해봐라. 갯벌에서 뭐가 보이는지. 네. 그런 걸 시켜봤더니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요. 나중에 와서 한 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하셨는데 저에겐 갯벌 이런 프로 많이 가봤는데 먹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맨날 낙지니 뭐니 뭐 먹기만 하니까요. 예. 방법은 다 있고 그게 하나 예일 뿐이지만 또 다양한 놀이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규어를 가져가서요. 해양 생물 피규어를 가져가서 작은 디오라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해변에 디오라마라고 하는데요. 디오라마가 뭐예요? 네, 그것은 이제 박물관에서 마치 동물들이 어떤 현장을 이렇게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뭐 호랑이가 사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게 딱 그 박제를 놓고 주변을 이제 자연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세팅을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애들한테 그 동물 장난감을 가져가서 해안 거기 있는 갯벌 진흙과 돌 가지고 꾸며봐라. 아주 재밌게 잘해요. 예, 하여튼 다양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은 자연을 하더라도 비착취적으로, 비침해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그 여지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걸 환경방학이 해야 되겠죠. 네. 오늘 한 가지만 일단 외울게요. 네. 환경방학 핑계로 동물 먹으러 가는 것만 하지 맙시다. 네, 적어도 그건 환경방학은 아닙니다. 네. 어디로 갈 것인지를 구상하고 계획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계획을 장소를 잡고 계획을 짜는 여기부터 새롭게 좀 변화하는 환경방학 해봅시다. 네. 그래서 아이가 혼자 투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김사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방학과 어울리는 노래죠. 영화 보리울의 여름 OST 중에 어린이들 합창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